자산이 있어도 렌트 승인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케이트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집을 렌트할 때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하와이에서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임대 관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을 찾는 세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렌트를 구하고 집주인, 랜드로드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어떤 경우에 이제 승인을 안 하게 되는지 양쪽 입장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매매를 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콘도는 생각보다 렌트가 정말 잘 나가고 반대로 위치도 좋고 집도 예쁜데 의외로 세입자를 찾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같은 월세를 낼 수 있는 2명의 신청자가 있어도 이 랜드로드 입장에서 두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렌트를 구할 때 이제 랜드로드가 보는 것은 이제 소득은 충분한지, 크레딧은 어떤지, 렌트 히스토리는 어떤지, 그리고 직장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이제 처음 오는 한국 분들은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충분한 자산이 있고 렌트비를 낼 능력도 있는데 미국의 소득 증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렌트 승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실제로 임대 관리를 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을 계속 만나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와이에서 랜드로드가 어떤 세입자를 선호하는지, 미국 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소득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자산이 있어도 렌트 승인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처음 들으시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월세 낼 돈이 충분한데 집을 렌트를 못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랜드로드 저희 같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은행 계좌에 돈은 있지만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랜드로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안정적으로 렌트비를 낼 수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렌트 신청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게 소득, 직장, 크레딧, 렌탈 히스토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전에 랜드로드 레퍼런스 같은 자료입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뭐 월세에 정확히 몇 배를 벌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는 이제 집주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마다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하와이의 경우 보통은 월 렌트의 2.5배나 3배 정도의 인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렌트비가 5,000불일 경우 월 소득이 15,000불 정도 그 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랜드로드는 매달 고정소득과 더불어 충분한 자산이 있나 어떤 뭐 다른 자료까지도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렌트할 때 꼭 체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용 점수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아도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신용 점수가 아직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또 렌트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크레딧 히스토리도 거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개런터의 자산 자료라든지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Employment Offer Letter 같은 추가적인 재정 자료를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와이 랜드로드 테넌트 코드에도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와이에서는 이 보증금이 한 달치 렌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4,000불이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최대 4,000불까지만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이제 매달 소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렌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6개월치 보증금을 한 번에 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는 또 렌트를 구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돈을 많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 랜드로드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와이 렌트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역별로 볼게요. 호놀룰루라고 해도 와이키키, 알라모아나, 카카오코의 렌트는 가격대와 주거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와이키키를 보면요.
와이키키는 오래된 콘도부터 비교적 고급 콘도까지 건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원베드룸 같은 경우 월 2,000불 초중반에서 시작이 되고 투베드룸은 3,000불 초반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와이키키는 또 구하실 때 주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트비만 보고 집을 결정을 했는데 주차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 주차가 포함되고 레노베이션이 잘 되어 있거나 신축에 가까운 고급 콘도라면 또 이보다 렌트비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와이키키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알라모아나입니다. 알라모아나는 와이키키보다 신축이나 고급 콘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보는 렌트 가격도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또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렌트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비교적 최근 지어진 콘도를 기준으로 보면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월 3,000불에서 3,500불 정도, 투베드룸은 최소 4,000에서 5,0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오래된 콘도면 이보다도 낮을 수도 있고요. 파크레인처럼 럭셔리급으로 가면 같은 투베드룸 이상이라도 렌트비가 기본 15,000불 이상으로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연식과 뷰, 가구 포함 여부에 따라서 월세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코인데요. 카카오코는 워드빌리지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신축 고층 콘도가 많이 생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세 지역 중에 일반적으로 렌트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신축도 비교적 최근 지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원베드룸이 대략 3,500에서 4,000불 정도, 투베드룸은 4,500에서 6,000불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에아나 빅토리아 플레이스 같은 이런 럭셔리 콘도는 이 범위를 이제 또 훨씬 넘어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빅토리아 플레이스 같은 경우 원베드룸은 5,000에서 7,000불, 투베드룸은 7,000에서 9,000불, 쓰리베드룸은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유틸리티는 보통 따로이기 때문에 전기세, 인터넷, 수도세 등은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코의 특징은 단순히 이렇게 집만 렌트하는 개념보다 건물의 어메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까지도 같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주인은 결국 무엇을 볼까요? 제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없이 렌트비를 내고 집을 잘 관리하면서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이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기본적인 크레딧 히스토리나 해외 거주자를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랜드로드 입장에서 월세를 조금 더 제시하는 신청자가 또 더 우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정적인 소득 그리고 크레딧, 예전에 렌탈 히스토리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한 신청자를 더 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의 조건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 내 상황을 어떻게 증명을 할지 그 부분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하와이에서 집을 구할 때, 렌트를 구할 때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아도 이 하와이의 법 때문에 렌트 자체의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것을 증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는지, 렌트 히스토리가 있는지, 해외에서 처음 오시는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찾는 과정도 훨씬 편해지고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바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앞으로 하와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에 이주를 하고 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하와이 렌트나 이주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할로.